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아보험 탐험가 보탐이 지연 설계사입니다. 여러분, 태아보험 제안서 받아보시면 수십 개가 넘는 특약들에 머리가 막 어지러우시죠? 이 중에서 어떤 특약이 중요하고 필수적인 특약인 건지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우실 텐데요. 사실 보험사 전산에서 태아보험에 넣을 수 있는 특약을 모두 가져와 보면 거의 300개가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여러 가지 특약들 중에서 추리고 추려서 제 실제 청구 경험을 바탕으로 이 특약들은 정말 빼지 마세요 하는 태아보험 필수 특약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제안서에 표시하시면서 이 특약들 1번으로 비교해 보시길 바랄게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필수 특약을 나열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장애출생, 선천 이상 수술비, 질병 입원 일당, 암뇌심 진단비, 골절 화상 진단비, 22주까지 가입 가능한 태아 특약들입니다. 이 특약들이 어떤 것이고 또 왜 태아보험 필수 특약에 들어가는지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장애출생 담보입니다. 보험사마다 장애출생, 선천장애출생, 출생 위험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담보입니다. 우리 아이가 선천적 기형을 가지고 태어날 경우 보장받는 담보로 태아보험 핵심 담보입니다. 임신 22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23주부터는 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태아보험 가입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담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특약을 가입하기 위해서 태아보험을 가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담보 그럼 어떤 것을 보장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대표적으로 태아보험을 가장 많이 가입하는 A사의 약관을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A사는 장애출생을 선천장애출생 1, 2, 3종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1종에 해당하는 질병이 가장 다빈도로 자주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종에 보면 제 경험상으로도 대표적으로 청구가 많이 들어왔던 심장 중격 결손, 선천성 사경이 있습니다. 2종에는 구순 구개열, 소화기의 선천기형, 또 뇌, 신경계의 선천기형, 비뇨 생식기, 감각기의 선천기형 등이 해당을 합니다. 3종에는 사지의 감소나 결손 같은 근골격계의 선천기형이나 다운증후군, 터너증후군 등 염색체 이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1, 2, 3종을 각각 3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보장하고 있고요. 보험사에 따라서 이 장애출생에 해당하는 담보의 보장 조건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태아보험 핵심 특약이니만큼 보험사 비교를 하실 때 1번으로 고려해야 할 특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선천 이상 수술비 특약입니다. 질병 수술비, 선천 포함,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가 대표적인 선천 이상으로 수술할 경우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장애출생과 마찬가지로 선천 이상을 보장하는데요. 우리가 가입하는 일반적인 보험들은 대부분 엄마 뱃속에서부터 갖고 태어나는 선천 이상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아이가 태아보험이 아닌 출생한 후에 보험 가입을 했다면 선천 이상으로 인한 수술은 보장받으실 수가 없겠죠. 그리고 태아보험에서도 너무 늦은 주수에 가입을 하시면 가입이 안 되고요. 대부분의 회사들에서 22주 6일까지만 가입 가능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한국 표준질병사인 분류표에 보면 이렇게 선천기형에 해당하는 수많은 코드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소성 몽고반점이라고 부르는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을 치료하는 레이저가 있고요. 설소대 단축증이라고도 하죠. 혀유착증을 치료하는 수술도 선천 이상을 보장하는 특약인 이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에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검색을 해보셔도 이소성 몽고반점, 혀유착증으로 레이저 치료를 받거나 수술한 후기들 정말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22주 전까지 꼭 태아보험 가입을 마치셔서 선천 이상 수술도 안전하게 보장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병 입원 일당 담보입니다. 질병 입원 일당은 태아보험 필수 담보로 워낙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중요성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는 정말 다양한데요. 제 청구 경험상으로만 봐도 제왕절개 후에 호흡이 불안정해져서 신생아 일과성 비노흡으로 중환자실, 니큐에 간다거나 조산아나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서 한동안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거나 선천성 심장 기형으로 수술을 하고 입원 치료를 받는다거나
등등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출생 직후에 입원 치료를 받습니다. 또 출생 직후가 아니더라도 어린이집에 가거나 단체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독감, 폐렴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이나 수족구나 어린이 특정 감염병 등 다양한 감염병으로 며칠씩 입원하는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겠죠. 때문에 병원 등급 상관없이 보장이 되고 범위가 넓은 질병 입원 일당 담보들을 기본으로 1인실 담보도 같이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1인실 입원비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많게는 40만 원대 후반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1인실의 경우 비급여로 우리 아이들이 가입하는 4세대 실비에서는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비싼 1인실 사용료를 충당하기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1인실을 보장하는 질병 입원 일당도 꼭 함께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질병 입원 일당은 조건이 맞으면 중복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로 입원하게 될 경우 10,000원 차이라도 나중엔 몇십만 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병 입원 일당은 든든하게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중에 우리 아이가 정말 건강해서 입원도 잘하지 않는다면 일부 담보를 삭제해서 보험료 부담을 줄여보실 수도 있습니다. 질병 입원 일당은 너무너무 중요한 특약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따로 영상도 만들어 두었으니까요. 질병 입원 일당 도대체 보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영상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흔히 3대 진단비라고 부르는 암, 뇌, 심 진단비입니다. 먼저 암 진단 담보는 소아암을 대비하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우리 아이가 암에 걸리면 엄마 아빠가 생업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넓은 범위로 암을 보장하는 일반암 진단비 1억 원 정도 가입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외 다발성 소아암 5천만 원과 함께 여력이 되신다면 재발, 전이, 새로운 원발암을 2년마다 보장하는 재진단암 진단비도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뇌질환 담보입니다. 뇌 관련 진단비 담보를 보시면 가장 넓은 범위가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 하위에 뇌졸중 진단비가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중복되는 담보지만 태아보험에서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는 중복으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바로 신생아 뇌출혈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조산아나 미숙아로 태어나면 갑작스러운 혈압이나 혈액량 변화에 쉽게 출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신생아 뇌출혈의 경우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가입 금액의 20%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뇌졸중 담보를 추가로 가입해 두시면 추가 20%를 보장받으실 수가 있겠죠. 보험사마다 가입 가능한 금액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 보시고요. 최대로 가입 가능한 곳으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심장질환 진단비는 허혈심장질환 진단비로 가입을 추천드리고요. 심혈관계 질병에 가족력이 있다면 부정맥 등 심장 초기 질환까지 보장하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로 가입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태아보험 필수 특약은 바로 골절 화상 진단비인데요. 골절이랑 화상이 필수 특약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골절 화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청구가 정말 자주 들어오거든요. 제 경험상 보면 아이들은 가볍게는 딱딱한 사탕이나 누룽지 같은 걸 먹다가도 이가 깨져서 골절 진단비로 청구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출산 시에 압박과 충격으로 쇄골이 골절되어서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상 사고는 정말 한 달에 한 번씩은 청구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직 피부가 약하다 보니 뜨거운 거 만지거나 가열 가습기를 만지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다가도 청구가 들어오는 게 바로 화상 진단비거든요. 청소년기까지 종종 청구가 들어오는 골절 화상 진단비들은 꼭 잊지 말고 챙겨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 22주까지 가입 가능한 태아 특약들도 태아보험 필수 특약입니다. 먼저 2.5kg 이하의 저체중아로 태어나서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사용하면 보장하는 저체중아 입원 일당, 그리고 태아보험 담보 중에서 유일하게 장애를 보장하는 특약인 8대 장애 진단비인데요. 8대 장애 진단비는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를 말합니다. 저는 8대 장애 담보 최대 금액으로 가입해 두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장애 진단비, 물론 그렇게 흔하게 청구하시는 담보는 아닙니다. 하지만 1년에 한두 번은 청구가 들어오고 정말 우리 아이가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았다면 이 담보에서 받은 진단비로 치료에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엔 보험료 인상으로 장애 진단비 300만 원, 심한 장애 진단비는 100만 원으로 구성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력이 괜찮으시다면 장애 진단비 500만 원으로 증액도 추천을 드리고요. 심한 장애 진단 시에는 심한 장애와 장애 담보에서
같이 보장이 가능합니다. 뇌성마비 진단비도 태어나서는 절대 가입을 할 수가 없고 태아 시기에 22주까지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삭제하지 마시고 2천만 원 최대 금액으로 가입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 담보들 모두 23주차가 되면 가입을 할 수 없고 태어나서도 정말 넣을 수 없는 담보들입니다. 이런 출생 전후기 중대한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특약들은 태아보험 가입하실 거라면 꼭 같이 넣어두시길 추천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은 태아보험을 진짜 태아보험답게 만드는 필수 특약들을 살펴봤습니다. 엄마 아빠 마음은 다 똑같죠. 좋은 건 다 해주고 싶은데 보험료는 부담되는 마음. 모든 특약을 다 구성하면 좋겠지만 안 그래도 태아보험을 넣을 수 있는 담보만 300개가 넘는데 꼭 필요한 걸 제대로 넣어드리는 실력 있는 설계사에게 우리 아이 보험 맡기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특약들만 잘 알고 구성을 하셔도 태아보험 기본은 완성되는 거니까요. 지금 받아둔 설계안이 잘 짜여진 건지 확인받고 싶으시거나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추천 설계안이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에 보험탐험가를 검색해 문의 주시거나 영상 아래에 더보기란에 적어둔 연락처 링크로 마구마구 문의 주세요. 제가 직접 정성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알찬 정보로 또 돌아올게요. 모두 안녕.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